적인 예가 1994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쿠데타로 집권하고 나서 제 자신의 정권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잘 살아보세. 국민들을 배불리지 않겠다는 거잖아. 경제를 성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경제를 성장시키려고 하니까 돈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남의 나라에 돈을 빌려 갔잖아요. 그걸 차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미국으로 가고 독일로 갔는데, 미국으로 갈 때 어떤 그림을 사갔는가 하면 청전의 그림을 사가지고 간 거예요. 그때 현대화랑이 생기기 전에 반도화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반도화랑이 때 직원으로 계셨던 분이 지금 갤러리 현대를 창업하신 박명자 회장이 반도화랑 직원인 시절에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대요. 이상품 그림을 좀 가지고 와라. 그래서 이제 그림을 끌고 갔는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림 다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 그림 보면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너무 못 사는 나라로 보는 건 아니야? 그렇게 걱정을 했더니 유병수 여사가 이거는 한국의 전통을 알리는 그런 그림이니까 괜찮다고 사시라고 해가지고 그때 가격이 60만 원인가 뭐 그랬던 걸로. 근데 당시로는 최고 가격으로 이제 사가지고 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60년대도 동양화, 살아있는 작가로서 동양화의 아이콘은 청전 이상범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가격이 상승한 이후에도 청전은 가장 인기를 누렸어. 근데 그때는 이제 작가가 작고한 이후니까 그 작품 가격의 상승분을 이제 작가가 완전히 가지지는 못한 이런 말을 하니까 다 아시는 얘기인데, 어쨌거나 이제 이동 정책을 했잖아. 그러니까 서울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뭔가 강북으로는 안 되고 강남을 개발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그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그 물이 넘쳐서 그림시장으로 옮겨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반야국가 아파트 시대의 개막, 이 집은 1930년대에 지어졌는데, 근데 그 불란서 야곡 이런 곳이 들어보셨어요? 불란서 야곡 이런 거. 약간 파국도 아니고 뭐 이렇게 암흑도 아닌 그런 것도 있고, 그 불란서 시대 그런 야곡들 같은 게 이렇게 아파트도 있었고 반야곡도 들어오는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게 다른 관계자가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동산방 2세인 박웅 대표가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전통적인 가옥에서는 요즘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옛날 사랑과 손님과 어머니 이런 것들을 본다거나, 그게 1960년대에 나온 영화가 아니면 또 전원일기 이런 드라마를 보면 항상 집에 그림이 그려 있는데, 그 그림들이 보면 독자 형태고 주로 기력 절지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옛날 영화나 이런 걸 보면서 그때 당시에는 기명절지화가 엄청나게 인기가 있어서 집집마다 독자 형태 그런 그림들이 걸려 있었구나. 벽장문에도 그게 다 걸려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한옥들이 옛날 한옥이 사라지고 반야옥이 등장하고 아파트가 등장하면 벽이 많아지는 거예요. 과거보다. 벽이 많아지다 보니까 여전히 70년대에도 동양화가 인기기는 하지만 벽이 많아지니까 똑같은 공간에서 벽이 많아지면 그림 수요가 아니면 3배 늘 수 있는 게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정의 전시 벽면이 물리적으로 확장되는 게 가구수의 증가 못지않게 그림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동산방 같은 경우가 동양화에서는 이제 갤러리 현대는 서양화, 동산방은 한국화 이런 식으로 시장을 양분했었는데, 동산방이 잘 나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전까지 한국화는 병풍이나 족자 형태의 두루마리 이런 거잖아요. 병풍 아니면 이 두루마리 옆으로 아니면 세로로 세우는 족자인데, 그런 표구 말고 이 한국화를 가지고 표구를 할 때도 그 작가에 맞게끔 다양한 액자 형식을 개발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잘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화가들 중에서 잘 나가는 화가들마다 그 사람 그림 스타일에 맞는 액자를 개발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름을 붙인 거죠. 산정 서세옥 같은 경우는 산정식, 이영창은 지목식, 그다음에 박노수 가옥 있잖아요. 남정 박노수는 남정식,
부당식, 동산식 이렇게 얘기했는데 성경자는 동산식이라고 한 거를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경자 선생님이 약간 이제 샤이하셔가지고 경자식 이런 다는 걸 싫어하셔가지고 그냥 동산방을 가서 동산식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동산방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표구사는 이렇게 못했대. 근데 동산방은 자체 내에 그게 있었대요. 목재구가 있어가지고 이게 표구 하시는 분이 액자를 디자인해주면 그 사람들이 요게 맞게끔 이렇게 배지를 해야 되는데 외부에 맡기면 다들 귀찮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한 디자인밖에 줄 수가 없는데 내가 고용한 직원이 목수니까 이렇게 다양한 액자 형식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대표지를 해주세요라고 주문을 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시장이 수요가 폭발하니까 화랑이 드디어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한국에서 화랑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거는 1970년대예요. 작가도 있고 수요자도 있는데 그 전에는 화랑이 생기기 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화랑이 생기기 전에는 얘가 그림을 사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직접 찾아가는 거죠. 그 전까지 직접 찾아갔다가 화랑이 이제 생기면서 전시가 열리고 그러니까 화랑이 이제 공개상이 생기니까 좀 더 전문화되고 체계화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답을 다 드리고 질문했네요. 그래서 이제 청정 이상봉 선생의 손녀분을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 강의를 위해서 그분이 이제 살아계실 때는 집으로 컬렉터 분들이 다 찾아오셔가지고 그림을 주문을 하셨고 그리고 그때는 뭐라 그럴까? 약간 그림을 돈을 주고 산다는 거에 대해서 작가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고 사례금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례금. 나는 그림하는 사람이 아니야. 예술가야 뭐 이런 게 있어서 지금은 이제 그림 판매 그림도 일종의 상품이잖아요. 그때 당시는 상품으로 제 작품을 보는 것은 나에 대한 일종의 이제 뭐 모욕 이런 생각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그림 값이 아니고 선생님 사례금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고 엄청 모시는 마음으로 이제 유명한 사람들은 그렇게 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김영선 씨와처럼 필요 없는 무명의 작가들은 그런 인사동, 교통상 이런 데서 그림을 샀겠죠. 기성품으로. 그래서 이제 화가하고 컬렉터가 있는데 생산자가 있고 수요자가 있는데 여기 이제 공개자인 화랑이 생기는 이 시장이 산문화되는 시장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본격화된 게 이 동시대 미술에서 본격화된 게 1970년대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인사동 화랑가가 형성이 되는데 그 전까지 인사동은 골동품 가게예요. 골동품 가게가 이때 형성이 되는데 인사동의 유래를 쭉 살펴보면 인사동은 일제강점기에 형성이 되잖아요. 일제강점기에 이제 그 조선이 식민지 일본에 먹히면서 양반들은 드디어 양반의 지위를 잃게 되죠. 그래서 양반들이 낙향을 하는데 자신들의 집에 있던 그림이나 이런 걸 수업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인사동으로 흘러나오면서 인사동 골목 형성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주로 골동, 도미술 이런 걸 팔다가 70년대부터 1호가 사실상 1호가 현대화랑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서울화랑, 영동화랑 같은 경우는 영동화랑은 약간 아방가르드한 작품을 많이 그려내고 소공동 조선호텔에 조선화랑이 있고 조선화랑에 그 2세, 3세가 지금 갤러리 조성을 하고 있고 진화랑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유명하신 분이셨잖아요. 할머니. 그분이 이제 패션을 지금 잡고 하셨고 그 외에 76년, 77년 이때 보면 여러 화랑들이 생겼어요. 그냥 좀 주목하는 게 이제 고려화랑 같은 경우가 가나화랑, 가나 아트센터 이호재 회장이 여기서 성장을 하셨잖아요. 고려화랑에서 일하시다가 이제 나중에 가나도 만들고 옥션도 만들고 이렇게 했던 거고 그래서 70년대, 60년대하고 70년대 10년 사이에 인사동의 풍경이 달라졌죠. 1970년에 갤러리 현대 박명란 회장이 현대화랑을 세울 때 다 그랬대요. 화랑이 뭐 하는 곳이냐고. 그랬는데 지금은 모든 사람이 화랑이 뭘 하는 곳인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인사동이 동시대 미술 화랑 거리였다가 화랑가 1번지였대요. 지금의 화랑가 1번지는 어디로 옮겨왔을까요? 시의 삭막한 곳에 사는 사람들이 힘들 때마다 고향을
그리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 고향을 그리는 마음들이 산수화에 대한 내부 문화로 이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 동아일보 기자가 아니 아파트도 들어섰는데 아파트에 왜 산수화를 걸어두지?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거잖아요. 그때 이 사람 하는 얘기가 우리들이 양복 입고 이렇게 소파에서 의사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김치 맛을 못 잊는 시간일까? 하고 기자다운 통계를 분석을 한 게 있어요. 요게 이제 동아일보에 이제 그 도시인들이 이런 동양화를 많이 산다는 기사를, 르포 기사를 쓰면서 이제 도회인의 여유와 법하고는 문화 노탈이라는 기사에서 산수화가 유행한다. 왜 아파트 시대에 산수화가 유행하지? 이런 그 기사를 쓴 거를 제가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제 산수화 유행과 관련해서 하나 더 얘기하면 60년대에도 산수화가 유행했어요. 70년대에도 산수화가 유행했어요. 근데 60년대에 유행했던 산수화와 70년대에 유행했던 산수화는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우리가 동시대의 미술이라는 말을 해요. 동시대의 미술은 뭐예요? 그러니까 근대의 미술, 현대의 미술을 넘어서 동시대의 미술, 영어로는 컨템퍼러리 아트라고 하잖아요. 동시대의 미술은 지금 살아있는 작가들의 미술을 컨템퍼러리 동시대의 미술이라고 하잖아요. 70년대 유행한 산수화는 컨템퍼러리 산수화, 동양화 산수화. 그 전까지는 작고하신 분, 특히 이제 그때는 소림, 우리 그 일제강점기 3대 스타 아시잖아요? 소림, 조석진, 신전, 안중심, 폐강, 김유진 이런 분들하고 또 그 넘어 조선시대 때 화가였던 오원이제, 조선 말기죠. 장승업이라든가 석파, 또 일제강점기하고 구한말하고 일제강점기로 이어진 석파, 이학 이런 구한말 근대 작가의 작품들이 돌아가신 분들의 작품이 더 잘 팔렸는데 갑자기 그 유행이 옮겨진 게 70년대예요. 동시대 작가들이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한 거지. 그 전까지는 그러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 얘기를 가져온 거는 시장이 그랬는데 박명자 회장이 이제 좀 탁월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나온 건데 70년대 이런 시장에서 동양화도 이제 동시대에 이제 그 동양화가 유행하는 시절이 70년의 현대 화랑에서 서양화를 판다고 화랑을 불어내왔으니 그러면서 박수건을 발굴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박명자 회장이 대단했다라고 했는데 그걸 역설적 거꾸로 보면 그때 당시는 동양화가 인기였고 동시대 이제 살아있는 그때는 그분들이 뭐 거의 60대, 70대 이제 노년 연로하신 분들이긴 하지만 그런 분들의 작품이 인기를 끌었던 시장이었던 거죠. 그리고 산수화가 너무 인기 있다 보니까 우리 그런 거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강남 대치동이 비싸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다른 동네로 전이 되잖아요. 풍선효과 그런 것처럼 산수화가 인기가 있는데 성전이나 이당이나 뭐 소정, 병과식 이런 사람이 너무너무 인기 있잖아요. 뭐 롯데가 너무 인기 있으니까 이걸 사고 싶은 사람들이 못 사.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들의 제작거래 그림을 사는 거죠. 우리도 이제 원료가 너무 비싸면 단색화가 너무 비싸요. 우리가 2012년부터 미술시장에서는 단색화가 붐이었잖아요. 단색화가 너무너무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단색화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수요를 겨냥해서 뭐가 나왔어요? 포스트 단색화를 시장에서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단색으로 칠하는 그런 김춘수 작가라든가 어떤 그런 분들을 다 포스트 단색화 작가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까지 미술 시장에서 함께 쭉쭉 밀고 나가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죠. 근데 제가 이제 볼 때는 이제 단색과 포스트 단색화가 조금 촘촘하고 최근에 아트페어를 가면 부산회화가 많이 나온 것 같더라고. 그러면서 약간 불안불안한 표현주의적인 부산회화들이 많이 나오는데 왜 그럴까라고 내가 조금 고민을 해보니까 MG가 미술시장에 뛰어든 거예요. 항상 미술시장에 촌자가 뛰어들면 부산이 인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술시장의 최근 흐름들이 보면 부산회화가 인기를 끄는 거, 거기다가 이제 그 부산들의 흐름을 보면 MZ들이 이제 미래가 좀 불안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약간 불안 심리를 좀 위로하기도 하고 자극도 하는 그런 불안한 그런 표현주의적인 그런 부산회화가
그 갤러리 부스마다 많이 걸리고 많이 팔리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작가들이 이제 그때 인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그때 동양화인데 육대가의 작품들을 보면 청전 이상범의 그림은 어떤 그림이에요? 약간 이제 수묵이잖아. 컬러가 없죠. 근데 이때 갑자기 화산 담체 산수화가 등장하는 거예요. 문보 김기창이 이게 청도 산수화 풍으로 이런 그림이 나오죠. 산이 있는데 이제 색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문보 김기창은 그 전에 55년 되는 이런데 말 그림도 그렸던 사람이잖아. 문보 김기창은 다양한 화목도 그리고 나중에 바로 산수화하긴 하는데, 근데 산수화에 있어서 색들이 막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색이 왜 들어갔을 것 같아요? 산수화는 산수화인데 우리 전통 산수화는 색을 안 칠하는 수묵 산수화였는데 70년대 동시대 산수화에서 인기가 있었던 거는 채색이 들어간 산수화였어요. 채색이 들어간 산수가 인기가 있었던 거는 저는 대중의 미술시장에서 권력을 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중은 아무래도 좀 예쁘고 따뜻하고 이런 것들이지만 장식적인 효과도 있고 이러다 보니 이런 그림들이 유행했고, 실제로 보면 산정 서세욱 같은 경우는 추상적인 수묵을 그리시는 분이잖아요. 그분도 화랑에서 그림을 그릴 때는, 화랑에서 작품할 때는 컬러풀한 그런 산수화를 내놓았다라는 그런 그 논문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남정 박노수 가보셨어요? 예, 어디 이제 이런 그림들을 보실 수 있을 텐데, 약간 이제 그 문보 김기창하고 비교했을 때 여기는 무한말에 유행해서 청독 산수풍이라 그러면 여기는 이제 좀 문화적인 그런 취향이 좀 느껴지긴 한데, 어쨌거나 산 자체를 문인화는 컬러를 안 쓰잖아요. 근데 여기는 컬러를 썼죠. 색을 넣고 단풍처럼 이렇게 색을 썬 이런 산수화를 그렸는데, 이분도 이제 그 전에 55년의 그림을 보면 그 일본화적인 인물화를 그려서 그런 분인데 70년대 동양화의 대유행 속에서 산수화를 그렸는데 채색이 들어간 산수화를 그렸네 라는 공통점들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대중들이 이 미술시장에 들어왔는데 뭔가 큰 거는 못 사. 그렇지만 작은 거라도 집에 그림을 그려보고 싶은 욕망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장을 겨냥해서 소폭 동양화, 화산지 반절 크기의 소폭 동양화 같은 게 화산 방체로 요 시기에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국전에서 이때 보면 국전이 뭔 줄 알죠? 대한민국 미술 전람회, 일제강점 조선 미술 전람회를 두고서 해방 이후에 국가에서 주도하는 미술상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사람이 많지 않아 가지고 국전에서 당선되면 화가로서 성공하는 거죠. 작품 가격 올라가고. 국전에서 비구상을 냈던 사람들도 화랑 전시에서는 이렇게 컬러풀한 소품 산수화를 냈던 거죠. 그만큼 미술시장이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부동의 1위가 청전 이상범이었거든요. 청전 이상범은 부동의 판매 1위였는데 지금의 김환기 같았다라고, 이 얘기는 이제 박봉 선생님이 하셨는데 저는 김환기보다는 이호환이 맞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이 들고, 어쨌거나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까지 값이 1억까지 나갔던 그런 작가예요. 그랬던 게 이제 시장이 조금 서양화로 바뀌면서 어떻게 되죠? 가격이 조금 떨어지는. 어쨌거나 70년대까지는 청전 이상범의 시대였다라고 하고, 그리고 생존시에는 지구로 컬렉터들이 찾아왔고, 근데 갖고 하고 나서 그 값이 갑자기 뜨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 손녀 이나 선생님 화가를 이제 만났을 때 잠깐 컬렉터 분들이 그림을 사시고 나서 이제 그 감정을 의뢰하시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얘기를 들어보면 가짜가 좀 많더라. 그 인사동에서 가짜 만드는 방법 아시잖아요. 이 동양화는 이제 흘려서 이렇게 빼내면 한 장을 두 장으로 만들기도 하고 거기에 채색하는 그런 게 영화에도 나오죠. 네. 그리고 이제 물론 살아가실 때도 높긴 높았는데 그 이후에 워낙 작품 가격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살아가실 때 높긴 높았지만 그래도 팔리긴 했어도,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값이 제대로 형성이 됐고, 그때부터 뭐 전직비가 1,000만 원, 1,500만 원 그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80년대 초
이렇게까지 올라가면서 결정기를 이루고 80년대부터 미술시장이 서양화 중심으로 이제 서서히 재편이 되죠. 근데 80년대 미술시장이 서양화로 재편이 되는 어떤 사회사적인 사건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게 뭘까요? 그렇죠. 네. 올림픽이 있으면서 갑자기 수요가 그쪽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제가 조금 쉬었다가 할게요. 이제는 그렇다면 성전 이상범의 작품은 왜 인기가 있었을까를 분석하는 지금까지는 이제 2000년대, 2000년대하고 70년대 미술시장이 쭉 이렇게 인기가 있었고 그때 무슨 인기가 있었고 왜 인기가 있었고 시장이 왜 형성이 되는가를 중심으로 얘기를 했다면 2부에서는 이상범의 작품